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3회차 문제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2021년 3회차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략론. 다음 보기의 서비스 청사진 구성도에서 바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기에 보면 일단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청사진을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아셔야 되는 7가지 명칭에 대한 것들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에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고객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종업원의 행동 중에 하나겠죠. 일선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다는 후방 종업원, 라는 지원 프로세스.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가나다라의 어떤 명칭이다 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 명칭들이 각자 상호작용하는 이제 선 이름을 맞추셔야 됩니다. 선. 네.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들을 다 구분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마바사죠. 자, 그럼 그러면 고객과 종업원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선이요. 그죠? 그럼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아까 그냥 쓱 지나가듯이 제가 이름만 불렀는데 이 둘을 나누는 건 고객 관점에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시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실제로 우리 지원 프로세스와 일선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내부적 상호작용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은 결국 보게 되면 가시선입니다. 가시선.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VOC,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VOC라고 한다면 저희가 무조건 일단 보상과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보면 CRM은 고객의 정보를 가져다가 후행적으로 이걸 데이터화 시키죠. 마케팅을 위해서. 하지만 VOC는 고객의 정보를 얻어다가 저희가 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알고 있는 또는 고객이 생각하는 그 무엇에 대한 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영상처럼 날 것 그대로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 이걸 VO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고객의 생각에 대한 걸 듣고 그걸 저희가 수정하면 되니까요. 2번, 고객의 요구와 기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니까요. 3번, VOC를 통해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는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고객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4번, CRM의 한계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닌 고객의 실제 성향 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맞네요. 저는 매번 이 문제 유형의 오답이 지금 말씀드렸던 4번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아까 문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문제에서의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5번, 원시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제 영상처럼 날 것 그대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가 맞죠. 가공되어 정제된 상태의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따지게 되면 저건 오히려 CRM 설명에 더 가까워지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답은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VOC에 대한 측면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 기법, 모니터링의 조사 기법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가 뭘까요? 일단 잠깐 먼저 밑에 보기 좀 볼까요? 블루슈머, 모디슈머, 헤드헌터, 퍼플오션. 자, 저희가 기본서에서 보시고 있는 것도 있고요. 보실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저희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걸 답으로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딱 두 개의 단어 키워드가 나옵니다. 지속적인, 지속적으로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토론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분명히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자, 그러면 보기를 좀 볼까요? 1번 첫 번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는 고객 집단입니다. 지속적으로란 말이 나오네요.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지각을 기업에 알려주기 위해 모집된 지속적인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토론을 통해 알려주기 위한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토론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반복적인 키워드에서 토론이라는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말이 싹 빠지다 보니까 밑에 제가 보기 5개를 왜 말씀드렸느냐? 토론이라는 걸 빼다 보니까요. 딱 명확하게 답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4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는 교재에서 거의 못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보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속적인이라는 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찾게 된다면 답은 고객 패널입니다. 고객 패널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뭐 혼합 패널, 뭐 순수 패널, 뭐 이렇게 막 나눠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토론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해 칼 알브레이트가 제시한 서비스 삼각형에 대한 내용 중 상호작용 마케팅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저희 시험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줄 때도 있고요. 물론 그때 마케팅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가 나올 때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골라서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삼각형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맨 위에 꼭지점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꼭지점은 고객, 왼쪽 밑에 있는 꼭지점은 직원이에요. 이 위치는 절대로 바뀌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명칭들이 다 뭐 삼각형의 오른쪽 분면, 왼쪽 분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는 절대로 바뀌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분면에 있는 기업이 고객한테 하는 마케팅, 외부 마케팅, 기업이 직원한테 하는 마케팅, 내부 마케팅. 고객과 직원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저희 수업할 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객과 직원 튀어나오면 가장 쉽게 상호작용합니다. 이 두 사람이 상호작용 마케팅 그리고 직원과 고객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리얼타임 마케팅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 고객과 직원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설계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분배 및 촉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업무에 해당합니다. 뭘까요? 1번은 외부 마케팅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기업이 고객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2번 경영자가 기업 서비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종사원을 지원하는 활동이에요. 자, 경영자가 기업이 종사원, 직원, 그럼 무슨 마케팅? 내부 마케팅. 3번 기업의 서비스 약속을 종업원, 대리인 등이 제대로 지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서로 마주보고 있고 상호작용할 테니까요. 3번 설명이 맞는 설명이죠. 4번 서비스 제공 종사원이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동기부여, 장비와 기술 확충 등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슨 마케팅? 내부 마케팅.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것으로 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한답니다. 누가? 기업이 고객의 기대를 형성하고 고객과 약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과 고객 나옵니다. 그럼 외부 마케팅. 네. 아주 손쉽게 정답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외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시장 세분화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장 세분화의 장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 세분화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왜 세분화시킬까요? 여러분, 세분화시킨다는 건 매스 마케팅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 전체 시장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이 모든 고객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족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꾸만 나눠야겠죠. 세분화시킨 걸로. 왜 그러냐면 매스 마케팅은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고객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 세분화라는 건 동질적인 고객이 나올 때까지 잘게 슬라이스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딱 적당한 곳에 적당한 금액의 마케팅 비용으로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보기부터. 이익 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세분화 시장에 대하여 판매 촉진비를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이건 매스 마케팅에서 나올 만한 얘기죠. 1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이 장점에도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익 가능성이 높은 몇 개의 세분 시장에 대해서만 판매 촉진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설명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양켈로비치가 시장 세분화의 장점을 기반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 틀린 보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의미로 아시면서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도 꼭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뻔히 아시겠지만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워딩을 바꿀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향후 문제를 대비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산업재 시장입니다. 저희가 매번 봐왔던 문제는 소비재 시장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19년도부터 산업재 시장 문제가 월등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산업재 시장에서 나오는 시장 세분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지금 구분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산업재 시장에서는요. 인구 통계적 변수, 운영적 변수, 구매 습관적 변수, 상황적 변수, 개인적 특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아닌 건 뭘까요? 아닌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심리 분석적 변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심리 분석적 변수, 흔히 저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많이들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 얘는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시죠? 저희가 예전에 많이 봐왔던 자, 이 문제도 암기 베이스긴 합니다만 일단 5가지 요소 이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이건 기반 암기 베이스가 기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표적 시장 선정을 위한 선정이 아니라 선점이겠죠 이거 오타입니다. 그렇게 오타를 잡아낸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 참 이렇게 읽을 때랑 선점을 위한 표적 마케팅 활동 중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여기서 딱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집중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도 꼭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는 몰빵이에요. 몰빵. 네, 한 군데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최근에 암호화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네, 왜 그러냐면 막차라도 타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갈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몰빵은 정말 이 뭐랄까요 리스크가 워낙 커요. 뭐 많이 벌기도 하겠지만 자 몰빵이라는 관점이고요. 이렇게 몰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확신이 들 때까지 뭔가를 확인하려 들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금액이 어떻게 무제한일 때가 아니라
제한적일 때 하게 된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딱 한정되어 있다면 정말 고르고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이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크나큰 효과, 쉽게 해서 크나큰 뭐 판매량 이런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맞아요. 이거 분명히. 2번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집중화를 할 일까지는 없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차라리 뭐 차별화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넓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보면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오답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읽고 설명드린 단계부터 먼저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오답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뭐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도 이건 보고 갈까요? 3번 자사보다 큰 경쟁자가 동일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왜냐면 이게 몰빵이라는 관점 때문에. 4번 기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집중화 전략에 대한 완전히 개념적인 설명이에요. 5번 소비자의 기호나 구매 행동 변화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몰빵이니까요.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기도 하죠, 분명히. 자, 37번 표적 시장을 위한 표적 마케팅 활동 중에 집중화 전략.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해 파레토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파레토 법칙 그러면 80대 20 법칙입니다. 네, 대수롭지 않은 다수 80%, 소중한 소수 20%, 이 중에 누가 중요하다? 소중한 소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이름을 한 명 더 기억하셔야죠. 여기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야 라는 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본인도 아니면서 확정 짓듯이 연구를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조셉 주란이에요. 네, 서비스 품질 하면 딱 떠오르는 조셉 주란이라는 사람의 학자의 이름을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소수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결국 마케팅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뭐 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합니다. 라고 하면 역파레토가 될 거예요. 롱테일 법칙 이해가시죠? 자, 그럼 1번 소비자 행동론에 기초한 이론인 파레토 최적의 개념입니다. 맞아요. 2번 대부분의 현상이 중요한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입니다. 맞습니다. 3번 총 매출의 80%는 20%의 고액 구매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백화점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네, 전년도 매출 총 매출의 80%는 20%의 VIP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4번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와 결합되어 기업 전략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맞습니다. 5번 유통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 주로 관찰됩니다. 온라인 IT 전문지 와이어드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 아마존.com, 뭐 요즘에 뭐 애플의 아이튠즈 이런 것처럼 획일화되지 않은 이런 관점으로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저희가 역파레토 흔히 롱테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5번 설명은 파레토 법칙이 아니라 롱테일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충분히 구별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략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라고 나오는 뭐 거의 유일무이한 한 파트기도 합니다. 서비스 실패입니다.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굴까요? 자, 일단 그럼 보기를 먼저 봐요.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열악한 서비스 경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열악한 서비스 경험, 열악한 서비스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윈이라는 학자가 떠오를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잼케,
그럼 뭐 벨과 잼캐겠죠.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경험하는 거 심각하게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레너드가 나오면 베리, 레너드, 파라수라만 이렇게 세 명의 학자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그 다음에 헤스켓에서 하트 이렇게 나오겠죠.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존스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옛날에 이걸 뒤에다가 꼭 something wrong이라고 써줬는데 요즘엔 이 something wrong을 빼버리죠.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전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전략론에서는 서비스 실패 이걸 정의한 학자 요 한 파트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것도 향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회복 방안 중 서비스 회복 방안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 보면 5가지 보기 중에 결국 한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4가지는 동일한 어떤 하나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제품 수리입니다. 제품 수리 하나만 여쭤볼까요? 돈 드나요? 제품 수리? 네, 품질 보증 기간은 돈이 안 들겠지만 고객 돈이 안 들지만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이건 100% 고객 돈이 들어요. 금전적이에요. 이해가시죠?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번 기업의 사과. 기업이 사과할 거면 돈 드나요? 어떤 분이 이거 말씀을 드렸더니 아따 그래도 뭐 사과 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업의 사과 입장에서는요. 당장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즘에 보시잖아요. 유튜버 한 명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거대 기업인 KT가 사장까지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3번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업의 해명. 자 이것도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죠. 4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것도 돈 들지 않습니다. 5번 고객의 불만을 기업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 이것도 비용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제품 수리만 비용이 산출될 수 있다. 나머지 건 다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략론 10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에서의 설명만으로 나는 충분히 이 문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뭐 저희도 감사한 일이에요. 분명히 이빨 낸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좀 더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또 뭐 유료 자료인데 또 저희 거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요번에 바꿨어요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위에 보시는 게 저희 그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에요. 네, 저런 카페 보시면 뭐 저희가 운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올해 출판이 된 다 온라인 이북에 대한 저희 기출 문제집 다양한 포맷 형태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페의 뭐 포털 사이트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에 뭐 나는 좀 시험을 준비하는데 기출 문제에 관련한 분석 자료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험 대비 문제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접수해가지고 난 한 번에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문제 분석 솔루션입니다. 안타까운 건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저런 다양한 포맷의 형태, 그럼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저희 올해 초부터 이미 온라인 서점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저 문제집 중에 한 권만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카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 판매되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활용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뭐 확신까지는 아니어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는 것도 꼭 좀 잊지 마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